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이 초미세먼지가 자욱한 하늘을 보면서 우리 바로 옆에 미국이라도 있었으면 중국에게 큰 소리치면서 항의라도 제대로 좀 할 건데 이 중국의 미세먼지를 고스란히 마시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경제학의 코즈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비용이 없다면, 그래서 협상할 수 있다면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효과로 인해서 초래되는 이런 비효율성을 한국과 중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능할까요? 위층에 사는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소음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위층 사람은 개 키우면서 300원의 기쁨을 느끼고요. 아래층 사람은 소음 때문에 800원의 고통을 느낀다면 해법이 무엇일까요? 코즈는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에게 개 키우는 거 포기하라고 300원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돈을 주면서 그만 공장 돌리라 할까요? 지금은 모르지만 몇 년 후, 수년 후 우리들의 고통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과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양해를 구했죠. 총리 인준안 처리 문제는 국민의당이 협조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오늘 뉴스 정면승부 1부와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각각 연결하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양해를 구한 그 측면에 대해서 각 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번째 재판 공판이 열렸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31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는데요. 3부에서는 국정농단 재판 진행 상황 손소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대한민국 리빌딩을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한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건설해보자. 한신대학교 이 정조 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와 함께 정조 이야기를 통해서 재벌계획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박지원 전 대표가 허니문은 15일 만에 끝이 났다, 이런 글을 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들의 지지도가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인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일자리 추경 편성 그리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논란 등등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바쁘시죠? 예, 괜찮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 그리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상당히 좀 순항하듯이 출발을 했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발목 잡혔다긴 표현보다는 조금 난초를 맞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준비된 모습을 보였고, 또 네. 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이 이렇게 신뢰함으로 인해서 네.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게 인사 관련해서 예.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5대 원칙을 그때 선거 과정에서는 이야기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예. 분야가 됐죠. 병행메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처리, 표절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 것은 이제 의미가 있었지만, 예.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예.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지금 좀 강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례와 사안이 있는데, 예. 그걸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위장 전입은 마치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은 네. 일단 그런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되 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일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 예. 만들어서 그 적용을 해 나가겠다. 그것이 결코 공약을 안 지키거나 또 네.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에 대한 후퇴된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해 나가야 될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전해철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5대 원칙을 왜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걸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인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가 주어졌거든요. 예.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에서 충분한 또 언론에서 충분하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일방적인 인사권이 행사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왜 하느냐 또는 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일단 공약으로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간과하지 않고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배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던 정부가 되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기간 때문에 이 기준 제시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생각.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딸이 한국에 적응하기를 원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건 이제 국민들의 판단이 필요하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이제 그 위장 전입에 대해서 또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를 할 때 이미 시인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재산상 이득이라든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 부득이하게 했던 사유가 있다면 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아무튼 이제 청문회를 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위장전입의 사례나 사안으로 봤을 때 아주 가벌성이 높은 아주 나쁜 경우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걸 또 국민에게 여쭤본다는 것도 저는 좀 효율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먼저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리드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수동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전화 입장을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지는 않고요. 그 기준을 국민들에게 맡긴 건 아니고 그 기준을 아직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겠다. 그래 만들어서 국민적 공감대와 또 야당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설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입장 표명을 하시자 말자 국민의당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이제 인터뷰를 할 건데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협조하기로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국민당에서는 아마 그렇게 뜻을 모아주는 것 같아서요. 저들로서는 굉장히 아주 고무적이고 아주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우리 전해철 의원과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문자입니다. 드디어 국민의당이 본색을 나타낸다. 민주당의 이중대. 자, 이런 잣대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참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판단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당이 이제 여러 가지 기준과 그리고 당의 논의 또 당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냥 이중대라고 이렇게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충분한 설득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당의 입장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의원분들이 몇 면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질문들을 잣대를 들이대어서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나 또 그걸 이렇게 비난하거나 타다는 것은 마치 별로 이제 옳지 않다고 조심스러우시겠죠.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장전입의 그 사안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경우가 종종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네. 거하고는 좀 그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틀리다. 네네. 라는 면에서 네. 저는 그 차별성 또 차이점을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 이제 이렇게 말로 해명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약간 좀 양해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너무 대응이 좀 비서실장급이 했다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이 이의 제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해명이 적절치 않았다 이런 느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좀 이례적으로 네. 이제 빠르게 이렇게 사과를 분명히 했고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좀 빠른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인수위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위반 점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사과를 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 예. 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청와대의 빠른 사과 예.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조치 등을 우리 국민들이나 또 야당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특정 날짜와 연도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준에 참고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낙연 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괜찮은 후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추천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후보가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괜찮다는 그런 평가는 호남을 근거로 한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호남 민심 때문에 조금은 고민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바가 박지원 전 대표 포함해서 다른 네. 당의 사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문제는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또 통합, 화합, 포용 그런 기조하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대해서 실제로 발표됐을 순간에는 많은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취지가 계속적으로 잘 반영됐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분에 거짓말 말씀? 나는 위장 전입한 주소가 친척집이 아닌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셋집인 걸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강경화 본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딸이 좀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전입을 했다. 친척집에 전입을 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교장 선생님의 전셋집이란 말입니다. 예. 이거는 거짓말 성격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알기로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예. 상당 부분 이제 그 준비된 답변을 청문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리된 이야기를 또 강경화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고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랬을 때 그 위장 전입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과 양태가 어떻냐, 또 그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라고 판단을 했으면 우리 좋고요. 전해철 의원은 위장 전입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아직 그 기억이 없습니다. 병력 면탈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세금 탈루하신 적 없으시죠? 예, 저는 표절하신 적 없으시죠? 예. 그 법무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시는데 어떻게 법무장관 우리 조국 민정수석하고 호흡을 맞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제 인사는 통합 그리고 화합을 기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기조로 인사도 이루어지고 또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조금에 가까운 사람들 또 함께했던 분들이 좀 자리를 비켜주고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꼭 무슨 장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 개혁, 검찰 개혁과 여러 가지 개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에게 또 많은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월달 임시국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일자리 추경등 쟁점 법안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한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이 정부가 여소야대 정부에서 국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과 협치가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청와대 오찬에서도 여야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에서도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추진을 합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야당과 협치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국정 수행이 되어야 하고 이 협치는 아주 기계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함께한다. 그리고 충분한 이유와 설득을 전제로 하는 그런 협의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런 협치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또 협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6974번님이 이런 짧은 글 하나 보내셨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합의된 법안입니다.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라는 게 눈물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